안녕하세요. 웬만해서는 잘 낫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 이 역류성 식도염이 다른 질병과는 달리 굉장히 재발률이 많아서 낫는 듯 싶다가도 하룻밤만 잠을 잘못 자게 되면은 그 공들였던 그런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남야타불. 이 역류성 식도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면서도 그 병원 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8년 동안 이 식도염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치료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병이에요. 이게 이대로 계속해서 방치해 두면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암으로 바뀌죠. 이 역류성 식도염은 보면 말이죠. 여기는 이 관략근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이렇게 열려 있죠. 여기는 이렇게 닫혀 있죠. 그러니까 이 위산이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관략근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관략근이 시원찮게 이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병원에서 8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근본적으로 관략근이 이렇게 약하게 하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8년 동안 들었어요. 그렇으면 결국 관략근이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다 죽어야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전혀 제 경험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역류성 식도염 완치된 지가 한 1년 이제 되어가는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언제 내가 식도염으로 고생을 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건강하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이 체질 개선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체질 개선도 역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완치가 됐을 때 그게 맞는 얘기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체질 개선이 됩니까?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제 경험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거죠.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음식과 함께 딸려 들어간 공기는 이렇게 떠 있다가 식사 후가 이제 식사를 끝나고 나면 이제 트름을 하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 역시도 트름을 하는 습관을 자주 들이면은 안 좋다는 겁니다. 이 트름을 하는 습관, 어떤 사람들 보면은 트름을 막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일부러 이렇게 트름을 하는데 그거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 트름하는 것을 되도록이면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식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위산이 트름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벽을 스치면서 이 벽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속이 타는 듯이 엄청난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벽이 굉장히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이게 약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특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트름을 하지 마세요. 잠을 잘 때 상체를 좀 올려주세요. 또 어떤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특히나 독한 마늘이라든지 고추 이런 것들 자극을 있는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더 많이 먹었습니다. 더 많이. 아무튼 그런 관략근이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이렇게 식도로 위산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방법을 완전히 이렇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터득을 하고 지금은 완치가 돼서 너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치료했던 방법은 이겁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여자가 왔습니다.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석입니다. 이 자석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위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자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인터넷 쳐봐도 아시겠지만 자석의 효능이라는 자석에 관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인터넷에 나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안 해봤을 뿐이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물론 제 경험을 토대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말이죠.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 이렇게 면역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주로 변하죠. 그래서 천성적으로 면역력이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성적으로 안 좋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살아가면서 면역력을 증강을 어떻게 잘 시켰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 명치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명치 있는 이 부분이 아마도 관략근이 있겠죠. 이 부분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식도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이 관략근을 타고 위산이 우으로 자꾸 역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위산을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이 자석이. 자, 이 자석을 이렇게 명치 있는 데다 이렇게 하나를 붙여주고, 또 배꼽 바로 위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딱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면 놀랍게도 이 위가 서서히 안정이 돼 간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 배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더군요. 이 모든 질환은 물론 이 배, 위, 여기에 모두 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 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죠. 뭐 전문 지식은 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자석이 이러는 것 같아요. 자석을 딱 갖다 이렇게 이제 붙이면 이 자석의 효능이 이 위를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는 특별한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석이. 이 자석이 그 세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폭이 좀 달라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자석을 제일 약한 것서부터 제일 센 것까지 이렇게 많이 그 부착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통증 이 자석 하나면은 거의 해결이 돼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석을 딱 붙이면은 속이 쓰리다든지 뭐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초스피드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들은 그 브래지어 가운데 이 부분에 이렇게 싹 이렇게 끼워 놓고, 뭐 남성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약국에 있는 반창고로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붙여서 약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자석을 하고 나면 이 위가 말이죠.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은 뭔지 모를 위 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산이 많이 분비가 되죠.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위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산이 더 많이 분비가 돼서 관략근을 타고 더 많은 위산이 자주로 역류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참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 참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요. 참다 못 참고 이제 트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식도는 반응을 하죠. 바로 뭐 몇 초도 안 걸려서 이 그 속이 타는 듯 쓰리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때 이 벽이 손상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은 나은 듯 싶다가도 재발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해 굉장히 그 치료 그 속도가 느립니다. 저는 면역력이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그 8년 동안을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으니, 이 그 어떤 면역력이 좋았을 때는 이 어떤 그 위장에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관략근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로 이렇게 역류가 되면서 아무리 면역이 좋아도 자주로 여기 이 부분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저녁만 이렇게 잠을 잘못 자도 그냥 그 공들였던 탑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완치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오랫도록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식이 이 자석을 이렇게 붙여서 약 한 일주일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변화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든지
뭐 쑤신다든지, 물론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배가 아픈데 계속해서 이것만 붙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건 바보겠죠. 뭔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본인이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진을 해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이제 그 치료 효과도 더 극대화될 수가 있지. 배가 아픈데 무턱대고 어떠한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자석을 붙이고 있으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얘기고요. 어떠한 병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 외부적에서 이렇게 자연적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거나 배가 아프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석을 이렇게 붙여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위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 점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약을 드시죠. 약은 결국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결국 그 독소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그 독소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그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꼭 약보다는 어떤 그 자연적 그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많이 그 몸이 안 좋아서 고통스러우신 분들, 자,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책을 이제 제가 안 것은 약 한 5, 6년 돼요. 뭐 제가 책 장사도 아니고 이 책을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이 자기 몸 관리를 하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병원에서 이 약은 말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 아프신 분들 약 아무리 들으셔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인간에게는 그 자연적 치유 능력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아프고 한 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다 돼요. 그건 결국 면역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굉장히 높이고 하는데 굉장히 좀 신경을 쓰면, 더 좋은 어떠한 질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내 몸을 내가 관리를 하는데 유익한 그런 정보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몇 번 읽었어요. 읽었더니 굉장히,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약을 먹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너무 병원만 의존을 해서 결국은 영유수시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약 드셔도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딴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방법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 이렇게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병원에서 이렇게 간략근이 천성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석을 붙여서 배를 안정을 줌으로 인해서 이 관략근 이 부분도 개선이 되고 차질도 자연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털음도 덜하게 되고 서서히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거의 뭐 100% 이 트림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배가 이 위가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 그 자석은 굉장히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이 위를 변화를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변화를 주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뭔 얘기를 하면은 의심부터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일단은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석하고 친하면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제 해본 결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석으로 한번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영수 식도염 그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니까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약을 서서히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이렇게 좋아지면 아마도 자석을 딱 붙이는 순간부터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한 달이 걸리지 않아서 그 변화가 오는데 여러분들 생각했던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그 변화가 올 겁니다. 이게 그 변화가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실 거고, 일단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변화에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몸이 좋아져서 사실 저 혼자 이렇게 알고 있기는 굉장히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대본이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질서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라 믿고 일단 한번 잘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그래도 어떠한 반응이 없고 문제가 계속 생기면 제가 생각하건데 이 위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100% 반응이 옵니다. 자석을 붙이는 순간에 이 위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오지 않는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큰 어떤 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는 이상은 100% 어떤 놀라운 변화가 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